안녕하세요. CN 드림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 지수는 여전히 낮습니다. 소득이 늘고 물질이 풍부해져도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마음속 공허함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열심히 살고 좋은 강연을 듣고 종교 생활을 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현재 나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행복과 소득을 함께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명언과 강연, 설교를 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겸손하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들을 때는 감동적인데 며칠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교회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쉽게 잊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을 얻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숙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행복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눈앞에 30m 절벽이 있고 그 아래에 황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절벽을 30cm 정도의 낮은 계단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금을 가지려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30m 절벽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누가 뒤에서 밀어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시리다고 해서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에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뜨겁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라는 말을 수천 번 듣는 것보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행복 강연을 많이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진실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복도를 0에서 10점까지 나눠보겠습니다. 10점은 거의 득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현실에서는 찾기 매우 어렵죠. 반대로 0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불만과 불안, 분노가 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과거를 자주 후회한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걱정과 불안이 많다. 남과 비교하고 질투한다. 쉽게 상처받고 분노한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은 낮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걸듯 화를 낸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자식이나 돈,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잦다. 반대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공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비싼 물건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타인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결국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거짓 정보나 선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보는 안목도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행복 지수가 낮으면 작은 자극에도 버튼이 눌리듯 발끈하고 분노와 열등감, 모욕감을 쉽게 느낍니다. 심해지면 이간질이나 복수심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안목입니다. 정치인을 뽑고 나서 매번 후회하는 것도 결국 세상을 보는 눈과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사고의 깊이가 생기고 거짓과 가식을 구별하는 안목도 커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친구를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돈이 과연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걸까요?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돈에 대한 불안과 집착이 그대로라면 행복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됩니다. 월급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월 5천만 원, 5억 원을 버는 사람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고 다시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돈의 액수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소설 속 인물이지만 셜록 홈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홈즈는 돈과 명예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호기심과 탐구심, 모험심입니다. 보수가 많은 사건이라도 재미없으면 거절하고 보수가 적더라도 흥미로운 사건이면 뛰어듭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과 경제적 여유도 따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다 보니 돈과 행복이 함께 따라오는 삶이죠.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인생 경험을 넓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고가 유연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또한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며 작은 가게를 연다고 생각해 보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하는 업종을 그대로 따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세상 경험이 많다면 다른 업종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역과 활동 범위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면 선택의 폭이 제한되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 사람을 보는 눈과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대기업 회장도 되어보고 대통령도 되어보고 가난한 사람도 되어보고 전쟁터에도 가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가서 검투사가 되어볼 수도 없고 고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장수가 되어 전쟁을 치러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독서입니다. 독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좋은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전쟁도 경험하고, 사랑과 배신도 경험하고, 성공과 실패도 경험합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의 고민과 선택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경험이 됩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버락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 읽으세요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죠. 책을 보면 돈이 나오냐? 책은 재미가 없다.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테크나 자기계발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저는 소설과 인문학, 특히 긴 호흡의 대하소설을 추천합니다. 대하소설에는 수많은 인간 군상이 등장합니다. 사랑과 증오, 배신과 의리, 권력과 욕망, 성공과 실패, 전쟁과 평화, 음모와 갈등 등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조정래 태백산맥, 황석영 장길산, 홍명희 임꺽정, 고원정 빙벽, 야마오카 소아치 대망, 풍몽룡 열국지 등입니다. 그중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태백산맥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왜 분단 시대를 살게 되었는지,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병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국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춘추 전국 시대 500여 년 동안 벌어진 수많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권력, 배신과 충성, 전쟁과 화합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손자 등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상당수가 이 시대에서 나왔습니다. 관포지교, 합종연횡, 와신상담, 토사구팽, 순망치한, 오월동주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죠.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럴까? 현대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도 조금 달라집니다.
2500년 전에도 인간은 비슷한 문제로 싸우고 사랑하고 배신하고 권력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대하 소설을 한번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독보다 복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에는 이야기만 보이던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인물과 사건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모습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석공이 바위에 글을 새기듯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평소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에게 10권, 20권짜리 대하소설을 읽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평소 굶던 사람에게 갑자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 먹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뛸 수 없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정채봉의 그대 뒷모습, 20살 어머니, 오세암 같은 작품도 좋고 셜록 홈즈 추리 소설도 좋습니다. 흥미진진한 작품을 통해 독서의 재미부터 붙여보세요. 그 다음 조금씩 수준과 분량을 높이면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섭니다. 길가에서 현금 다발을 주었을 때 가질 것인지 신고할 것인지, 누군가 나를 모함했을 때 복수할 것인지 참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합니다. 그 순간 평소 어떤 경험과 지혜를 쌓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건물에 불이 나거나 배가 가라앉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평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교적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보험과도 같습니다. 행복은 정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체육관에 등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하고 체중을 조절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생활의 리듬도 좋아집니다. 책으로 정신을 단련하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고 싶다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부터 줄이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좋은 경험을 쌓고 좋은 책을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몸도 관리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갈등과 소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만든 저는 몇 점일까요? 10점 만점에 저는 지금 8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9점과 10점이 있으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을 읽습니다. 열국지도 읽고 대망도 읽고 태백산맥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억지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읽습니다. 책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고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책 없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아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걷기라도 시작해 보세요.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경험을 쌓고 좋은 생각을 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돈과 명예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과 명예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연봉도 높이고 행복 지수도 높이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봉이 높아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1000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